네, 출발까지 2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반짝 올랐던 역사적인 랠리는 하루 천하에 끝난 걸까요? 간밤 미국 증시가 풀이 죽었습니다. 다시 또 격해지는 미중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어디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루 천하가 아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요. 어제 급등했던 전체 글로벌 증시 그 반납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강대강 대치가 더욱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 어제 2440선까지 빠르게 회복했던 지수가 어디까지의 되돌림을 나타내게 될지, 만약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다음을 기대하고 지금 늘릴 때인지 비중 확대에 대한 고민들도 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의 희망의 물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업 재건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미국 행정부, 여기서 본격적으로 선박을 사들일 기회가 될지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7조 원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 랠리 어제 흐름 잠깐 보고 가시죠. 코스피 6%의 상승, 니케이와 대만은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낙폭도 과대했었던 증시였었는데요. 이 국가 쪽에서 더 빠른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 살펴볼 때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가져갑니다. 타국에 대한 관세만 상호관세 기준으로 부과가 유예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전날까지 선방했던 중화권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포인트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중국장 어제 1.1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랠리는 유럽장까지도 이어졌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 영국 푸츠백 지수까지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4% 반납이 됐습니다. 어제 역사적인 폭등으로 12%가량 급등을 나타냈지만 반도체 종목, 기술주 중심으로 일부 반락이 되면서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되돌렸나를 크게 이렇게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되돌린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장중 낙폭을 키워가면서 그 전날의 상승분을 절반 다 가까이 뱉어낼 뻔했거든요. 그래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일부는 만회한 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440선까지 단숨에 그 전날의 갭을 다 메꿔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나스닥 때문에 야간 선물도 2% 밀리면서 마감된 상황이고요. 어제 전일장의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던 체크포인트 3가지는 일단 2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부합이 됐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중화권 증시의 상승세 지속되면서 이틀 연속 중화권 다 올랐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스탠스 변화 있을까요? 이 부분 체크해봅시다 했는데요. 어제 외국인 선물 우리 시장을 사들이면서 모처럼 만에 거래소에 9거래일 만에 돌아왔고, 선물 시장도 함께 담아가며 2조 원 가깝게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되돌림 움직임은 연속성을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미국 중국의 양국 협상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을 넘겨받은 중국장에서 어제 아시아장 열리는 내내 특별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올랐던 이유는 시장에선 이렇게 해석합니다. 관세 전쟁의 최악이 중국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인 악재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는데 그 부분이 유예된 것 안도했다. 그리고 트럼프 풋에도 안도하면서 금융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트럼프가 방관하진 않겠구나. 여기에 안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왜 나스닥과 코스피 야간 선물은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한층 더 격화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만 때리기에 들어갈 건데 그 때리기가 더 격화되면서 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이 한층 더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미국에서 2월부터 중국 쪽으로의 때리기 쭉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보복 조치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어제까지 업데이트가 된 것 보면 중국 제품 125%로 관세 상향할 거야. 그리고 나서 중국의 반응이 중요하다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장 열렸을 때는 별다른 반응 없었고요. 그리고 밤에 나온 이야기, 미국의 영화, 할리우드 영화들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수입 축소할 거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펜타닐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합계 관세가 125가 아니라 중국 쪽으로 145야. 이렇게 백악관에서 다시 한번 정정 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오늘장 중국의 반응 중요하겠고요. 지금 미국이 흔들린 4가지 이유들 이렇게 시장에서는 꼽고 있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미중 싸움, CPI 안도됐지만 관세부가 이전입니다. 결국은 이 물가와 관련돼서 안도하려면 관세부가 그 이후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됐다는 분석이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지금 중국 기업 상장 폐지와 관련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카더라로 계속 시장에선 돌았습니다. 투심 위축됐고요. 마지막으로 국채금리 계속 봅시다 말씀드렸는데요. 간밤에도 4.4%로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부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조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미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멘트인데요. 조선업 재건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군함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제조업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어제 행정서명했고 오늘 나온 회의에서는 우리 가까운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좀 구매해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기 위한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을 암시하는 게 아니겠느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명령 서명이 됐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4월 17일 목요일에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나오는 중국의 항만 불공정 조사와 관련된 1년 정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어제 행정명령하면서 수수료 부과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수료를 좀 깎아주느냐 그 여부만이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우리 쪽의 조선업 기회는 커졌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정상 그 통화에서도 한 번 더 우리 쪽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안도랠리에 뭘 담았을까요? 역시는 역시나였나 봅니다. 조선, 방산 담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2위로 차지했던 게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HD 현대, 미포, 한국카본 이렇게 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전해드렸던 증권가 IBK증권에서의 리포트를 가져오면서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LNG 쪽으로는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나오기 어려워서 LPG선 관련한 가스 운반선과 관련돼서 혹은 이 원유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죠. VLEC 쪽으로 관심 가져보자. 현대미포,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같이 거론이 됐습니다. 어제 세진중공업의 슈팅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장 자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건 외국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담았던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 러브콜 2위 차지했고요. 더불어서 기관 쪽에서는 4월 한 달간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10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이렇게 조선을 담기는 했는데 중요하게 쭉 보니까 기관 쪽에서 조선을 3월 말부터 시장 흔들릴 때마다 담았더라고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며 3월 중순부터 조선주가 살짝 꺾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조정이 끝났다는 해석일까요? 기관이 3월 28일부터 혹은 3월 31일부터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등락은 4월 한 달간의 등락인데요. 사실상 어제 거의 다 하드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4월의 등락입니다. 어제 현대중공업이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증권가에서 보니 SK증권에서 또 한 번 TP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20만 원까지 증권사에서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현대미포를 20만 원까지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거래일 연속적인 기관에 러브콜 들어오면서 10% 가깝게 4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신고가 터치가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재료인가 이 부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질문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의 이 중심 잡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반도체 위치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대체골에서 프리마켓부터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며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거의 다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대다수 음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이 관세 유예가 2분기에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KB증권 오늘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인데요. 내용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 일단
상호관세 미뤄진 거 긍정적인데 중국에 부과될 상호관세 이거 간접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관세 발표 나오면서 선주문이 나온 것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세 대응을 위한 선주문 효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4월 1일 너무 세게 상호관세 발표되면서 DDR 가격 상승은 다소 주춤한 상황. 그렇다면 이제 90일 유예됐기 때문에 7월 8일 부과될, 물론 잠정적입니다. 이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수요도 곧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되면서 생산 앞당기면서 1, 2월 수요가 올라갈 거고 한 달, 2달 정도 전에 수요가 올라갈 거고 2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2,000원까지 보는 KB증권 상승 여력 어제 종가 대비 45%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8단 3 납품 가능성까지 트렌드포스에서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 반영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부터 프리마켓의 움직임 반영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50분입니다. 지금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수 예상치 결과 잠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59% 빠지며 2,406선. 2,400선 오늘 깰까 굉장히 두렵네요. 이 부분 지지 여부 확인 필요하겠고요. 코스닥은 1.6%로 뱉어내면서 670선에서의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정 이사님, 네. 미국장 4% 나스닥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워낙 또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금 쉬어간다로 해석하시는지 네. 아니다. 미국이 중국만 때리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조금 심각하게 보시는지. 일단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길어지는데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네. 바닥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어쨌든 관세로 인한 어떤 변동성은 저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조치는 제가 볼 땐 거의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증시 격언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은 영화는 악재도 영화는 호재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과거 코로나 때도 한번 짧게 예를 들게 되면은 3월 19일 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뒤에 코로나 확진자가 안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이제 끌고 갈 건가 뺄 건가 그게 관건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2,400포인트를 오늘 만약에 일시적으로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닥을 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보여줄 거라고 네네. 보시네요. 좋습니다. 시가가 저점이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어떠세요? 지금 어제도 아주 중요한 주도권을 다시 획득한 조선주. 지금 트럼프 입에서 계속 조선업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간밤 코멘트 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이것이 조선주를 다시 직전 신고가를 뚫을 만한 재료로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는 섹터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관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우리나라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에 대한 부담 혹은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수의 변동성을 잘 버텨낸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방산과 조선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미국이 우리나라 혹은 이제 유럽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선택할까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죠. 왜냐하면 자국 방산 기업들도 있고 미국도 미국이고 유럽도 유럽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주 증가 속도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한 해를 통틀어서 중국이 건조한 배 척수가 1,700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건조를 한 배 대수는 5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건조 그리고 이제 조선 사업에 대한 이 베이스 자체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조선주들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어떤 배를 이제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배를 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선 빅3, 빅4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보실 때 오히려 엔진 쪽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 HD 현대 마린 엔진과 한화 엔진 쪽 이 두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라고는 안 한 거 아니에요? 저희 MTN 채팅창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MF님이 한국 조선업에 기존에 이제 돈 많이 쓰겠다 이런 이야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윈윈스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조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강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HD 현대중공업이 다시 강자로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됐고 네. 지금 프리마켓 에서도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4% 가깝게 급등이란 말이죠. 네. 강자로 모아갑니까?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없으신 분들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요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중반까지 이제 지켜보시면서 조정이 나오면 네. 그때 저는 매수라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나는 아무래도 오늘 안 사면 포모 현상이 좀 시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먼저 사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도 2% 상승 출발, 조정 조금 기다려보자 의견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IT가 좀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삼성전자 2%, 하이닉스가 4.7% 뱉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그 음봉이 좀 아쉬웠어요. 정태근 이사님, 네. 오늘 엔비디아 때문인가? TSMC 실적은 또 잘 나왔던데 2분기도 괜찮을 거란 전망? 지금 사요? 네, 저는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저가 매수라 생각을 하시고 뭐 한 2년 정도 보고 좀 느긋하게 좀 가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작년에는 하이닉스지만 올해부터는 분명히 삼성전자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 포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한 어떤 증시 변동성이 완화가 되게 되면은 아마 상승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질문에서 이어서 대답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제 증시가 좀 바닥을 잡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증심에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어떤 힌트는 어제 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1월 달부터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각 반도체 칩 메이커들이 가격 인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의 힌트는 나오고 있다. 저희 본장에서 더 큰 힌트 찾아볼게요. 그럼 종목 듣겠습니다. 관심주로 김태성 본부장님 파세코를 주셨는데 네. 아직 춥던데 좀 벌써 준비할 때가 왔나요, 이제? 좀 동떨어져 있는데 아마 다들 반도체니 제약바이오니 조선이니 방산이 2차 전진이 다 포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신규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저도 고민이 좀 많았어서 예. 지금 당장 좋다라기보단 일단 일정적으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되면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좀 포트 한쪽에 좀 넣어두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창문형 에어컨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저는 파세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벌써부터 에어컨 생산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저는 뭐 소액은 이 정도는 넣어두셔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손절가 4,5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때가 왔다. 파세코 9,000원까지 움직임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정태근 이사님은 네. 쌈지 엔터인데요. 다른 엔터 쪽 굉장히 약하잖아요. SM이랑 연결되어 있는 쌈지는 홀로 강합니다. 어디까지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41,000원 이상 일단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키즈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네. 이제 각 후보들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공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제 정책은 공약은 일자리하고 저출산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꿈비 같은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된다라면은 키즈 산업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키즈 산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애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김태성 본부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요새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TV로 이제 컨텐츠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쌈지엔터가 딱 거기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34,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41,100원, 손절가는 31,2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4,000원에 마감하면서 네. 신고가 또 썼단 말이죠. 41,000원까지 보고 손절 라인 31,200원 기억하겠습니다.